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잘할 수 없어. One, two, three,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 2015년 야구 이야기를 여는 첫 시간 이용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새해를 잘 시작하셨어요? 아, 네, 뭐 새해 언제나 야구로 시작을 했고, 네. 뭐 많은 일들이 새해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15년 이제 사상 최초로 10개 구단 체제로 이제 야구가 팬들을 찾아가잖아요. 네. 2014 시즌이 끝난 지 2달이 넘었고, 네. 그리고 2015 시즌 시작하기에 2달이 더 남았는데 야구 이야기가 끝없이 넘쳐나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야구 팬들은 이제 숫자 이제 하나씩 줄여가는 그런 맛으로 3월 28일 시즌 개막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나저나 스프링 캠프 가기 전 스토브리그에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씀씀이로 제가 계속 앞에서 모두를 말씀드렸던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옛날엔 몇 년 전에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팀 돈 안 쓰기를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팀이었는데 외국에서도 재활용을 많이 그렇죠. 오늘 예르카가 준비한 야구 이야기의 주인공, 앞서 말씀드린 갑작스런 씀씀이로 모두를 놀래키고 있는 팀, 하지만 뚝심의 야구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는 팀, 두산 베어스의 10대 사령탑 김태형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나저나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죠, 두산이? 상당히 좀 불쾌하네요. 이렇게 처음부터. 근데 사실 그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선수들을 용병도 그렇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와서 정말 네. 효율적으로 많이 뭐 써먹었다 그러면 좀 말이 좀 감독님도 이제 과격한 사칙이 되신 거예요. 표현이니까. 이게 노측에서 사측이 되셔서 아, 맞아요. 이게 네. 그 구단 쪽의 입장으로 조금 스탠스가 옮겨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됐나요? 근데 네,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선물을 지금 받으신 네.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긴장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 대한 어떤 고마움, 예, 여러 가지 어떤 그 흐뭇함 이런 게 담겨 있어. 어떠세요, 실제로? 사실 장원준 선수는 사실 감독 입장에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연하게. 예, 사실 뭐 언론이나 뭐 일본 간다, 뭐 금액이 그렇다 해서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이렇게 쉽게 구단에다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뭐 사장님도 그렇고 또 뜻을 비치시더라고요. 뭐 우리도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질러보자.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 훈련 갔다가 오는데 롯데랑 협상이 결렬됐다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에 사장님 결렬됐다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연락 와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마우면서도 좀 뜻밖의 없고, 예, 정말 장원진 그 선수는 감독님도 뜻밖이었던 거예요. 안 쓰는 걸 아는 거지, 감독님.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워낙 많은 예. 이제 뭐 최고의 지금 FA 최대어니까 이제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한 또 니포트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사실 뭐 니포트도 또 항상 그랬잖아요. 뭐 일본을 가니 안 가니 그래서 좀 염려스러웠는데 또 사장님이 또 직접 또 하셔가지고 또 계약을 잘해서 네.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올 시즌 치르는 데 있어서 사실 상당히 좀 어떤 날개를 좀 달았다 그래야 되나? 예. 한편으로는 조금의 이제 부담감도 있지만은 예. 그 부담감은 어느 감독이나 다 겪어야 되는 거니까 우선 올 시즌 치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홀감을 합니다, 사실. 그나저나 감독 되시고 나서 연말 연초 이제 정신없이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딱 하나를 꼽으라면 뭐? 처음에 마무리 훈련 오자마자 사실 언론사들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하고 네.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떠시던가요? 그냥 뭐 정신 없어서 가서 뭐 인사하고 언론사 그런 경험이 처음이고 감독 되니까 별걸 다 해야 되죠.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두산하면 뚝심의 야구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82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뚝심을 위주로 한 야구였는데 지난 시즌은 좀 그 이미지는 바뀐 것 같아요. 뭐 기복도 굉장히 심했고 5월 마지막 날 한국 프로야구 또 신기록을 세우면서 롯데에게 29안타를 해주면서 그때는 딴 팀에 계셔서
그건 내일이 아니야라는 표정으로 뭔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SK에서 항상 두산을 지켜봐 왔는데 이제 초반에 그런 뭐 기복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두산 베어스다운 또 이렇게 활기차게 경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강권에 좀 멀어지면서 어떤 좀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없었고 전부 책임감이 좀 없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못했던 거. 그러니까 좀 뭐 열심히 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거는 프로 선수로서의 책임감과 기본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안 보였습니다. 문제점이 아니었나. 사실 투수 쪽이나 배팅 쪽은 사실 기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책임감과 기본 그리고 또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 부분이 좀 제일 좀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그 있어요. 느낌상으로는 뚝심 있는 팀은 항상 잘 버티기 마련인데 그 그러니까요. 버티는 힘에서 예. 이리로 확 쏠렸다가 저리로 확 쏠렸다가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그 예전 이미지가 좀 사라진 구심점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안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던 게 밖에 나가면 보이잖아요. 감독님 90년대 내내 두산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시다가 코칭 스태프로 계속 있다가 밖으로 딱 나가서 보니까 더 잘 보이는 뭐 그런 게 있던가요, 실제로? 잘 보인다기보다는 친정팀이니까 관심이 더 좀 갖고 봤죠. 네. 그러니까 보면서 그런 부분이 보이면 이제 후배 또 코치들이 있으니까 후배 코치들 불러다가 너희는 뭐 하냐? 어? 아니 SK 관계자가 와서 두산 와가지고 뭐해? 아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사실 뭐 아예 놓는 그런 경기 때문에 실제로 팬들이 좀 언짢아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SK와의 경기였어요. 네. 당시에. 그 중에서 또 가장 사실 팬들에게 많이 회자됐던 것 중에 하나가 번트였거든요. 아니 뭐 그것도 그렇지만 이 잠실구장을 채운 팬들이 지금 왜? 라는 상황에 나온 번트도 많았거든요. 그 김태형 감독에게 있어서 번트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번트라는 거는 쫓아가는 공격이 아닙니다. 달아나는 공격이지. 두산 베어스는 작년에 쫓아가는 번트를 너무 많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점수 차이가 4, 5점 나고 했을 때 정말 상대방에게 어떤 자극을 좀 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확 달아나는 번트를 생각지도 않은 달아나는 번트를 되는 건 있었어도 사실 쫓아가는 지금 스트라이크 존도 좁고 투수들이 그만큼 제구력이 있지를 않은데 쫓아가는 번트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살아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주자 파워 있는 선수가 나갔는데 거기서 초구에 번트를 대주면 상대팀은 상당히 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런 걸 느꼈고 또 사실 일본 야구는 투수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야구를 해요. 지금 현 우리 프로야구에서는 그런 확률은 거의 희박하죠. 그래서 사실 두산이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었잖아요. 외야는 물론이고 네. 내야도 물론이고. 대한민국 프로야구 최고 수비 팀이었죠. 그런데 네. 지난 시즌 지난해 6월만 따져보면 6월에 이렇게 수비 효율이라는 스탯이 있거든요. 수비 효율을 따졌을 때 61.5%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61.5%. 그러니까 인플레이 안에, 그러니까 그라운드 안에 떨어진 타구를 아웃으로 처리하는 확률이 61.5%인데 대개 리그 상위 팀中은 70% 넘거든요. 근데 이게 6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10% 정도의 아웃 카운트 잡지 못했다 수비 쪽에서 라는 측면이고 61%의 수비 효율이라는 건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수비를 못했던 팀이 쌍방울이었는데요. 쌍방울이 62%를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물론 이제 한 시즌 전체긴 하지만 네. 그때보다 못한 수비를 6월 한 달 내내 두산 수비가 했다. 이런 부분에서 두산 수비 안정화를 위한 김태형 감독님의 보관. 오시는 보관, 네. 전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 수비 하나로서 그 투수가 무너지느냐 또 극복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사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사실 게임 그 경험이 좀 많이 부족했던 좀 이렇게 우리 어린 선수들이 그리고 필드의 사실 선 선수들이. 예 그리고 이제 주전 선수의 부상과 좀 잦은 교체 좀 실수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코칭 스태프가 이제 상의를 한 게 사실 연습밖에 없습니다. 연습하고 경험. 제가 항상 얘기를 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수비로 훨씬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정수빈처럼 날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과감하게. 과감하게. 타격폼 바꾸고 네, 몸 슈퍼맨처럼 날리고. 날려야 실제로 외야 쪽의 라인업은 이제 뭐 충분히 국가대표급으로 구성이 될 수 네. 있는데 내야 쪽은 과거와 달리 좀 불안한 측면들이 있어요. 뭐 좀 보관 대체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내야 구성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호스트 1루수 지금 주전 유동인 없죠. 선수가 아직 정이 3루수 주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감독도 좀 고민이 되는데 후보군을 두고 있고 구단에다가도 이제 용병 쪽은 좀 3루수 쪽으로 해서 예, 그리고 1루수는 좀 파워 히타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작년에도 이원석이 군대 가고 시즌 막판에 최주환 선수가 뛰고 또 허경민 선수가 백업으로 사실 포지션을 왔다 갔다 올라운드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보다는 이제 주전이 확실하게 세팅이 돼서 움직이는 게 가장 팀이 강해지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일루수 쪽보다는 제가 감독인 제가 이제 삼루수 쪽을 좀 용병을 이제 선호하는 게 어떤 구상면에 있어서 굉장히 삼루수에서 용병이 들어가 있으면은 구상이나 팀이 좀 더 탄탄하지 않을까 이래서 좀 삼루수 쪽으로 좀 용병을. 그러니까 외국인 타자는 3루 수비가 가능한 선수를 뽑겠다. 근데 사실 두산이 예전부터 뭐 주축 선수들이 밖으로 나가더라도 뭔가 밑에서 좋은 선수가 끊임없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화수분 야구라는 칭으로도 불리고 수식어가 늘 두산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두산이랑 화수분 야구랑 같이 붙어 있는 그런 기사를 잘 못 보겠어요. 이제 말랐다라는 얘기 팜에서 더 이상은 뭐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뭐 스카우트 팀과 2군 스텝에서 잘 만들어서 올려주는. 너무 민감한 질문만 드리니까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다른 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그런 좋은 선수, 그런 어린 선수들이 자꾸 올라오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2군 시스템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예, 예, 그렇죠. 지금 뭐 저도 지금 시설들을 다 의리의리하게 짓더라고요. 네. 베어스 파크 와보셨습니까? 뭐 초청이라도 좀 해주지. 아 그래요? 이거 홍보팀 통해서 연락하셔갖고. 파크 점심밥이라도. 아 예. 모 선수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네. 이 눈매도 소골소골하고 쌍꺼풀을 쓰시고 굉장히 잘생기셨잖아요. 네. 그런데 주장이실 때 굉장히 무서웠다고. 그러니까 카리스마 넘치는 무서운 정말, 주장으로 후배들이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섭게 했어요. 정말요? 왜 무섭게 했냐면은 물론 성격도 좀 이제 그런 기본에 벗어나는 그 팀을 위해서 벗어나는 거는 좀 못 보는 성격이라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때 김인식 감독님이 워낙 또 이렇게 선수들을 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장이 제가 또 개성 강한 선수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딱 잡아야 됐고 또 그 시대 때는 또 어느 정도 좀 허용이 됐던 시대라 이제 이거를 좀 이용을 했는데 예, 그 허용의 범위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뭐 김식 감독님께서 좀 걱정을 하셔서 좀 말려라. 좀 이 정도까지도 좀 뭐 에피소드지만은 예. 또 같이 저하고 같이 주장 때 선수 생활을 했던 게 홍성훈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알아서 선수들에게 전달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베어스맨으로 참 오랫동안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가장 아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역시 팀을 떠날 때였었죠. 예, 그때는 정말 그 뭔가 정말 가슴이 이렇게 좀 막막한.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좀 사실 좀 많이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좀 허무하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팀을 떠날 때 아팠던 만큼 다시 감독으로 돌아올 때의 어떤 벅차는 마음은 크셨겠어요. 예, 굉장히 사실 언젠가는 두산 베어스에 다시 이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사실 시즌 중에 뭐 작년에 시즌 이렇게 되면서 아 정말 내가 두산 베어스에 한번 좀 가고 싶다. 뭐 감독이 아니라 코치로서 좀 선배로서 가서 좀 팀을 좀 어떻게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시즌 한 중반부터 사실 했습니다. 네, 했고 사실 지금 뭐 SK 관계자분들한테 이제 계속 이건 단장님하고 좀 죄송스럽지만 전화해야겠다. 지금 뭐 김효희 감독님 뭐 사실 SK 있으면서 많은 참 야구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김효희 감독 뭐 얘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제 마음 속에는 사실 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예, 아 정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먹고 또 시즌 끝판쯤에 이제 사장님 단장님께서 이제 두산 베어스에서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감독 제의가 아니라 이제 코치로서나 어떤 좀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구심점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흔쾌히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SK에다가는 얘기를 못, 이제 말 안 했고.
제가 이제 다행히 명분이 있게 이제 감독으로 오게 돼서 됐는데 사실 좀 굉장히 담담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예,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고 기쁨은 잠시고 아 이제 뭔가 야 정말 뭔가 왔구나 이제 그러니까 뭔가 좀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좀 담담해지는 이제 그런 벅차면서 담담하고 기쁜 건 사실 잠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뒤이어 이제 캠프를 앞두고 있는 이 예, 상황은 엄청난 부담이 구상이 막 떠오르면서 네. 야 팀을 어떻게 꾸려가고 스텝 이제 그거부터 이제 막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네. 사실 두산 감독이라는 자리는 또 서울팀의 감독이기도 하고 이 한지붕 두 가족이라고 불리는 이 잠실 라이벌 LG와의 관계에도 굉장히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잠실 라이벌전을 만든 각오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어떤 LG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무슨 다른 작전이나 투수 로테이션을 쓴다는 거는 그거는 좀 사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런 쪽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선수 시절에도 LG 만나면 뭔가 좀 다른가요 느낌이? 다르셨어요? 달랐죠. 달랐고 제가 주장 때는 사실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아, 라이벌전인데 뭔가 좀 하셔야죠. 이런 말씀도 좀 한 적도 있고. 아니 그렇잖아요. 뭐 라이벌전이면 뭐. 함 쏘세요. 아니 최근에는 옛날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부터 그런 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LG가 홈 경기일 때는 서로 더가웃과 락커가 이제 반대쪽에서 위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 팀은 들어갈 때 이 뒤로 더가웃 뒤로 들어가야 되고 이긴 팀이 당당하게 그라운드를 가로질러서 퇴근을 하는. 아니 맞아요? 그거 우리 있어서. 관계자? 실제로 한 3년쯤 됐어요. 이게 저는 몰랐어요. 네. 안 계실 때 네. 생겼어요. 됐구나. 저 운동장으로 많이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운동장으로 많이 걸어 들어가도록. 예. 이제 두산의 안방마님으로 오래 활약을 하셨잖아요. 이 받아본 투수 중에 현역 뭐 은퇴 선수 다 포함해서 어떤 투수의 공이 가장 좋았나요? 사실 직구의 회전이나 공 각도는 박철순 선배님도 굉장히 좋으셨고요. 거의 이제 전성기 지났는데도 직구 이 몸쪽 오는 공 회전은 정말 좋았어요. 각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상진, 권명철, 박명환, 뭐 이렇게 이경필 이렇게 정말 받아본 투수 중에서는 정말 오비를 대표하는 에이스들의 공을 다 받아보신 거네요. 그렇죠. 예. 유희관 선수만 받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건 선수는 그냥 지금도 그냥 편하게 받으셨어요. 지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 안 쓰고 뭐 보호대 안 차고. 노사인까지도 뭐. 베어스가 사실은 참 부침이 있는 팀이었어요. 맞아요. 네. 암흑기도 있었고 82년 전성기도 원년 있었고. 우승 이후로 또 화려하게 시작을 했지만 정말 올드 팬들 입장에서는 기억하기 싫었던 그런 시기들도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당시엔 13년 만에 두 번째 우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감독님이 마지막 선수로서 유니폼을 입었던 플레인 코치 시절 2001년에 세 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두산은 그 뒤부터 계속 V4 시즌 시작할 때마다 V4 하는데 아직도 그 V4를 못 이루고 있어요. 문턱에서 넘어진 게 없을 뻔이에요. 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겠죠. 뭔가나 뭐 준비 이런 걸 떠나서 뭐 스텝이나 선수가나 모든 부분에서 그 우승한 팀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모자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성이 지금 매번 우승하는 것도 선수들의 어떤 프라이드 이런 것도 굉장히 우승 한번 해본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고비가 됐을 때 그래도 우린 이길 거야라는 어떤 그런 확신, 여유와 확신. 어.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김경훈 감독님 있을 때도 보면 선수들이 막 조급해하고 또 우승 한번 준우승 한번 하니까 그 다음에 꼭 우승해야 돼 이런 조급함 그 여유로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예전에는 뭔가 확실하게 맞아요. 클러치 능력을 가진 그런 공격에서의 해결사가 보였는데 중심 타순이 전체적으로 그랬죠. 최근에는 뭔가 애매한 구석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동수 트리오가 홈런을 많이 치기도 했지만 어떤 찬스 때 결정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요. 안동훈으로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두산의 중심 타수를 붙여주는 어떤 이름의 계보 같은 게 쭉 있었잖아요. 네. 2001년도 우승할 때는 그 타수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떠한 팀들도 그 타수는 나오기 힘들 타수는 사실 그 당시 그 두산의 투수력은 참 10승 투수가 하나도 없었는데 사실 우동수 트리오는 앞으로 그런 트리오는 나오기 힘들고요.
지금 뭐 어떤 중심 타선의 문제라고 하지만 개개인 성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팀 선수들도 좋은데 사실 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그게 같이 휩싸이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팀 성적이 나면서 뭔가 좀 구색이 맞아가면은 그 트리오에서 또 좋은 폭발력이 생기고 또 항상 결과론에서 이제 언론이나 매체에서 결과론에서 이렇게 많이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뭔가 좀 약간 그런 선입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저는 뭐 이렇게 걱정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얼만큼 팀의 분위기나 이렇게 쇄신이 돼서 팀이 하나가 돼서 이제 얼만큼 열심히 좀 책임감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SNS로 팬들에게 궁금한 걸 좀 전해달라. 감독님께 대신 물어봐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한 게 그러게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용균 기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날카롭게. 용찬이도 없고 재훈이도 없고. 선발 로테이션은 뭔가 든든하게 갖춰진 그럼요. 느낌 네. 들거든요. 84억 선수 데려왔고 150만 달러 선수도 150만 있고. 달러 선수 있고 네. 그리고 2년 연속 10승 있고 네. 외국인 선수 한 명 더 있고 그러니까. 뭐 5선발은 이제 뭐 아무나 거기다 채워도 될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있는데 아무나는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뒷문 특히 마지막에 승리 순간에 마운드에 설 선수가 안 보인다. 사실 감독 입장에서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사실. 예, 고민거리고 지금 우리 선수들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경험이 있는 선수가 마무리 가기에는 구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미흡한 점도 있고 또 구속이나 이런 게 좋은 선수가 사실 경험이 또 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마무리는 상대 타자를 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공을 가지고 있는 투수로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맞는 것 같고요. 첫 타자 초구에 가장 강하고 좋은 공, 이길 수 있는 공을 던질 수 있는 그게 이제 마무리 투수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는 하늘이 내린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궁금하긴 해요. 네. 과연 장민익 선수가 내년에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저도 기대가 좀 큽니다. 제가 떠나서 와서 봤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발전했고 근데 지금 왼손 투수들이 많이 지금 기량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뭐 진야곱이나 이현호나 뭐 작년에 함덕주도 뭐 계속 좋고 그래서 왼손들이 지금 굉장히 의외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지금 녹화 시작 이후 가장 흐뭇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김태형 감독님. 예, 그 어떤 팬은 이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김태형 감독님은 제발 계약 기간을 좀 채우셨으면 좋겠답니다. 예,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감독님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느끼시는지. 책임감이죠. 예, 감독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이 책임감이라는 거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야구관이나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거를 정말 끝까지 지키고 선수들도 그렇게 따라오고 같이 소통을 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아마 분명히 좋은 성적이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문 3개 드리겠습니다. 김태형에게 뚝심이란? 뚝심이라는 것은 사실 성적과 좀 비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성적이 나지 않으면 그런 뚝심이라는 수식어가 따라올 수가 없고요. 또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기술이나 어떤 팀이 강해져야만이 또 두산베어스는 지금까지 항상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뚝심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야구라는 거는 일찍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에서 그런 뚝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성적이라는 것은 뭔가 이기는 습관에서 오는 자신감, 그거랑 연결이 된다는. 예, 예.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은 점수 차이가 나서 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끝까지 따라 붙는 그런 모습들이 뚝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베어스의 주장을 하셨잖아요. 김태형 감독에게 홍성은이란? 사실 굉장히 이뻐했어요. 성은이, 홍성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많이 성숙돼 있었지만은 그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청방지축이지. 예, 그때는 뭐 정말 애기 같고 정말 하나를 딱 보면 그 하나만을 보고 정말 돌파하는 예,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갖고 진감룡하고 홍성은 두 포수가 있고 제가 고참이었는데 정말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두 포수. 그러니까 홍성은이가 이 화이팅으로 감룡이를 이제 막 밀어내려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참 그런 진짜 하나를 보면 하나만 보고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성격.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팀의 최고참으로서 팀을 이제는 주장을 좀 리더를 하는데 참 성훈이는 참 좋은 마인드와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예. 사실 일단 후배들이 많이 좀 보고 배울 점이 좀 많은 선수입니다. 그 무서운 주장 태영이 형의 모습을 가장 잘 기억하는 예, 선수가 또 홍성은이니까. 또 매력이 있는 게 약간 좀 빈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성훈이의 매력이에요. 뭐 화이팅 내고 겉모습은 확 이러지만 사실 뒤에 보면 약간 허당 같은 면도 좀 있어서 그나마 장가를 잘 갖게 망정이지.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V4란 정말 꼭 해야 되는 거. 예. 정말 두산 팬들과 모든 두산 팬들이 목말라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꼭 이루어내야 하는 V4입니다. 올해 가능할까요? 네. 오, 0.1초도 안 걸렸어요. 0.2초 정도 걸렸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제가 2년 임기 동안 우승을 향해서 해야죠. 뭐 제가 무슨 4강 물론 지금 작년에 4강권에 못 들었지만은 사실 우승을 향해서 2년 안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만이 그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선수단도 마찬가지고. 2015년 두산 베어스의 목표는 우승입니다. 물론. 김태형 감독이 자신 있게 과감하게 한치의 고민도 없이 바로 대답을 했으니까 팬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7분을 뽑겠습니다. 7분을 많다. 선정해서 김태형 감독의 사인이 담긴 모자 3분께 드리겠고요. 그리고 김현수 선수 사인볼 2개, 오재원 선수 사인볼 1, 정수빈 선수 사인볼 1 이렇게 푸짐하게 두산 베어스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원하는 선물 말머리 댓글 말머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감독 이제 스프링 캠프 가셔서 네. 잘 만드시고 2015 시즌 멋진 야구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매번 커피를 대접해드리면 그날 하루 커피 중독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꿀물을 역시 개념 질문. 근데 너무 지난 시즌 우리가 발가벗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약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예, 흔히 미팅, 술자리 술한 잔에 아니 정말요. 성적을 계속 냈기 때문에 그런 수식어가 쫓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꼴찌를 하면 진감정 투수를 잡아야 돼요. 10년에 하나 나올 거. 그만 두라는 얘기 아니야. 사실 저 태어나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방송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아침도 못 먹고 잠도 좀 설치고 그래서 왔습니다. 이제 빨리 가서 좀 맛있는 밥 좀 먹어야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하셨죠? 예,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뭐 앞에 소주만 없을 뿐이지. 또 제 거 당첨돼갖고 김효주 선수 거랑 바꿔주세요.